선생님, 네. 그동안 일원성, 이원성,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각각의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고유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예? 성격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성격들이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각형. 예, 삼각형이 이제 자기 고유한 성격인데 고유한 그 인식의 능력도 갖고 있지만 자기가 그 고유한 그 정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자면 일원과 이원 중에 일원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원성으로 가깝게 태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원성에 가깝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래? 그게 뭐야 도대체? 그냥 뭐 성격이 뭐 다 다른 건 뭐 그래 알겠는데 일원성에 가까워? 이원성에 가까워? 그게 뭔 말이지? 일단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남성들이 이성적이죠.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일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적인 게. 감성적인 게 이원성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체로 남성 쪽에 일원성의 성격이 많고 여성 쪽에 이원성의 성격이 많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이지만 이원성인 사람도 있어요. 여성이지만 또 이론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크게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이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구분을 할 때, 성격을 크게 구분을 할 때.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경험상, 체험상 이제 아실 테지만, 이론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 곳만 파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외골수? 그런 사람들. 한 방향으로만 그냥 가는 사람들. 평생을. 그에 비해서 이원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요것도 좋아하고 요거 금방 실증 나고 또 저것 좋아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가변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금방 뭐 하다가 금방 실증 나서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제 이원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원성과 이원성 둘 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요. 예? 근데 대체로 일원성의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적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원성이 많다고. 이원성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대부분은. 그리고 일원성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수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왜 영적 능력을 가졌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이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 같은. 예. 그리고 뭔가 초기 발달한 사람들. 예?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여성 쪽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대에 그 무녀라는 게 있잖아요. 무녀. 네, 마녀, 무녀. 예. 그 개념이 왜 그러냐면 대체로 여성들이 이원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접촉이, 영적인 소통이 더 잘 된다고. 그래서 여성 쪽에 그런 그 말씀을 받거나 귀신과 접촉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성단체를 좀 가끔 가다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원성, 대체로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이원성이 강한데 그런 그 감각, 감성 이런 쪽이 훨씬 더 남성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능 계통 쪽에도 거의 모든 예능이 다 이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원성인 사람은 예능 쪽을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일원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한 곳만 파는 사람들, 학자들, 아니면 뭐 장인들, 하나만 그냥 평생 하나만 만드는 사람들, 다른 데 눈이 안 가는 사람들, 거의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일원성인데 그런 일원성과 이원성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원성과 이원성 사이에서 제일 좋은 건 뭐라고 그랬죠? 1.5회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원성도 이해할 수 있고 이원성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사람으로서는 이상적인 상태다. 1.5회가 있는 게.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법칙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한쪽은 일원성, 한쪽은 이원성이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면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이쪽은 계속 이원적인 사고로 이원적인 말만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론적인 사고로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론성을 강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 이원성을 강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각자 태어난 게 그렇다면 이 반대의 성향이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트러블이 이제 심하겠죠. 소통도 잘 안 되고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궁극의 목표가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의 진화. 근데 서로 이렇게 일원성, 이원성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오면 사람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서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할 수 있는 수용성이 생기잖아요. 그럼으로써 1.5로 간다고 서로. 이 사람은 이론성인 사람은 이원성을 이해하면서 1.5가 되는 거고 이원성인 사람은 이론성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1.5에 가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1.5에 가 있게 되면 어느 누구를 저 사람은 이론성이고 이론성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원성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잖아요. 그게 의식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서로 돕고 사랑하라. 그게 1.5의 상태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성향들이 크게 나눈 거예요. 이거는 크게 일원성과 이원성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서로가 같이 부대끼며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가져야 돼요.
혼자서 이렇게 절간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돌을 닦다 보면 이게 교류가 안 되잖아요.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아유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자 뭐 다 버리자 비우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능사가 아니고 하늘의 뜻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뜻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이렇게 물의 분자가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붙어서 물의 분자가 됐듯이 이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라고요. 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서로가 겉에가 팔이 되는 이렇게 그 물질 단위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이 공간이 계속 압력을 가한다고요. 그래서 완성을 이루어서 이게 영원성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똑같이 태어날 때서부터 완성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부족함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근데 스스로 혼자서는 알지를 못해요. 왜?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부족한지를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거울인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봐요. 내가 요렇게 생겼는지 안 보인다고. 왜? 얘가 보는 이예요. 얘가 보는 이인데 나를 어떻게 봐? 보는 이는 이 삼각형이 모든 걸 인식하는 자인데 얘가 나고 스스로를 못 본다고. 얘 삼각형은 내가 어떤 모양인지를. 근데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이가 나의 거울인 거야. 선생님, 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뭐 기쁨도 있겠지만 되게 스트레스라는 게 오잖아요. 어쩔 때.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것도 뭔가 배우는 걸까요? 아, 그럼요.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쟤는 이거예요. 이럴 때 스트레스가 와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요런데 쟤는 요래. 그럼 별로 스트레스가 안 와요. 왜냐하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말도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행동 거지라든가 모든 게 다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 일이 없죠. 근데 요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스트레스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미워. 아, 쟤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야. 그리고 행동 거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본인이 나랑 정반대인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응? 이걸 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중점을 두지 말고 내가 저 사람과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 든다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뭔가 축이 다르네? 다른 축을 갖고 있는, 야, 잘 됐네?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나의 축을 좀 약간 이동시켜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안 바꾸시죠.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의 축을 바꾸려고 들면 그거는 오만이에요. 착각이고.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부모도 못 바꿨어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 형제도 못 바꾼 걸 어떻게 내가 바꿔, 저거를. 좋다는 거예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 나랑 완전히 반대네?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나는
굉장히 1.5로 많이 가 있겠네. 아, 행운이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끼고 그걸 배우려고 하면 훨씬 이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 심오한 얘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예? 그동안 종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칙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냥 네가 인내하고 네가 너의 욕망을 버리고 그냥 참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보면 이해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냥 져줘. 네가 맞춰줘.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지. 이런 어떻게 보면 법칙적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막 부대끼.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부대껴. 말도 안 통해. 서로 이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을 한번 이해해보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보자. 저 사람을 한번 내가 품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로 스승이네요. 그럼요. 내가 스트레스 받듯이 저 사람도 나한테 스트레스 받겠죠.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의식의 성장이 확 뛴다고요. 그건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백날 첫날 이건 지금 이론적인 것 뿐인 거고 실제로 그걸 해보는 건 각자의 자유의지예요. 이거를 이거 참 좋은 기회다. 내가 저런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서 많이 1.5로 갈 수 있는 기회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잖아요. 그 사람을 피하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이 법칙을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는 이제 이론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교류도 잘 안 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이 법칙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그러네. 내가 이걸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한번 이해하자. 내가 다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네. 이게 좋은 기회네.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한 개도 없겠네요. 예. 피한다는 게 자기의 성장을 자기가 스스로 차는 거예요, 그냥. 나 귀찮아. 성장이고 나발이고 뭐고. 나 귀찮으니까. 그냥 상대 안 해. 나 너무 짜증나.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죠. 기회를 발로 차. 자기의 성장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면 돌파.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정면 돌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일수록 자꾸 대화를 해보려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제 얘기를 하는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생각의 축이 다 다르다고.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부모 자식도 틀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틀리고 생각의 축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생각의 축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와요. 왜? 양자 얽힘. 예,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나서 나가 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라는 건 얘와 얘는 서로 나라고 생각해요.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라고 생각. 하나라고 생각한다니까. 왜?
온 우주의 축이 같은 건 하나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 우주의 축이 같은 건 없어요. 온 우주예요. 온 우주에 축이 같은 빛은 없는데 축이 같아졌다고? 와, 이런 기적이? 이 축이 같아졌다는 게 뭔데? 나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축이 같아지면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이론성과 이원성이.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